첫 번째 이슈입니다.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실적 개선,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 기업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가총액이 2028조 6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선 건데요. 이는 작년 첫 거래일에 1,461조 4,240억 원에 비해서 38.81%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덩치가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은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리는 소에 탑승을 하려면 전문가니 어떠한 점을 체크해야 될까요? 우선 그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어떤 종목별 흐름이 좀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이제 성장주라고 하죠. 성장주라고 한다면은 이 어떤 추후에 어떤 실적이 바로 잡히진 않지만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먼텍트 관련주로 그렇고 이 바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었고요.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바뀌었죠. 이 경기 그 어떤 가치주, 한마디로 이 경기 민감주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우선 작년에 그런 하반기 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는 바로 이제 실적으로 또 경기 지표로 잡히는 순간이 어떤 지수 3,000포인트 이상을 올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역시 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올해 하반기까지 예상을 한다는 것보다도 올해 상반기 때는 이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은 물론 주도주가 작년 하반기 때의 주도주가 올해 상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LG화학이나 이런 전기차 종목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주도주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종목들의 밸류가 좀 높아지는 상태에서 다른 여타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었던 저평가 종목들을 어떤 가치주로서 대안주로 좀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미포조선 오늘 좀 11.92%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 LG U+처럼 이제 5G에 대한 실적이 잡힐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이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작년 상반기보다는 올해 연말에 지수를 이끌었던 종목들이 올해 1분기 때도 이 종목들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유동성 환경이나 봤을 때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시장을 한번 되짚어보면 상반기에는 성장주들이 강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러한 종목들이 강했고,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 서서히 불어나면서 가치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가치주에 꾸준히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짚어준 종목이 현대 미포조선 짚어드렸습니다. 조금 가치주 중에서도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들을 골라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가치주를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가 작년 말부터 꾸준히 좋은 흐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코스피에서 건설업종이 28.1%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는 코스피 지수 상승률 23.4%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저희 새빨간 스캔들에서도 작년 이제 말부터 꾸준히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씩 꼭 했던 것 같습니다. 건설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으로 인해서 공급 확대 정책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유가가 회복이 되면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건설주들 계속 지켜봐야 된다. 전문가님이랑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건설주들이 오늘도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까 좀 말씀을 드렸듯이 서두에 어떤 이제 경기 민감 가치주로 봤을 때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건설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건설 업종이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PER이 4.5에서 5.6배 수준으로 지금 좀 올라왔고, PBR도 0.45배에서 0.58배. 그렇게 PER이나 PBR을 본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이제 밸류에이션의 부담보다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건설 업종의 적정한
가치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정한 가치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은 분명히 저평가 수준이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작년에 어떤 정책적인 이슈도 있었던 상태였지만 이런 부분이 건설업종 이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주나 여러 가지 뭐 분양이나 물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표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작년 10월까지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건설 수주액이 145.5조 원으로 우선 118.7% 재작년보다 이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올해는 뭐 180조 이상의 어떤 건설 수주액은 달성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국내 쪽입니다. 국내 쪽이 이런 부분을 좀 분양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여건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해외 수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어떤 건설업종이 하반기 때 좋았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때 좋지 않았던 부분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수주의 감소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19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좋아질 거라고 지금 단언은 할 수는 없지만 이 기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나마 작년 대비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의 수주 플러스 알파로 해외 수주에 대한 기저효과가 분명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시장도 많이 뭐 대우건설의 어떤 수주 소식이나 좋은 부분이지만 어떤 1월 달에 좀 주도주로 건설업종이 이 조선업종과 철강업종과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또 뭐 예외적인 얘기지만 그 전에 항상 1월 달에 봤을 때도 이 제약바이오가 올렸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분위기 틀리잖아요. 어제 시장을 보도 그렇고 오늘 시장을 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해는 좀 그 예전과 틀린 장이 1분기 때는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들이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그런 건설주 내에서의 원픽은 대우건설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대우건설보다는 GS건설. GS건설. 왜냐하면은 대우건설은 어떤 해외 수주에 대한 수주 때문에 이벤트에 오르는 부분도 있긴 네.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GS건설의 그 브랜드 있잖아요. 자이. 말이 된지 안 말했는데 이 자이라는 브랜드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브랜드 순위 1위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그 작년에 호실적에 이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올해는 영업이익 9,300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뭐 하지만 이제 국내 쪽 물량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사업 한마디로 이 토탈 에너지 YT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GS건설은 뭐 다른 건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GS건설 원픽으로 하고요. 하지만 건설업종 안에서도 대형사, 대우건설 뭐 다른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은 건설주 내에서는 GS건설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올해 또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세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건설주 후 계속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 한 해 IPO 시장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러한 공모주 열풍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대여급의 IPO 출사표가 또 잇따르고 있죠. 크래프톤 그리고 LG화학의 분사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이러한 종목들이 줄줄이 지금 대기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뭐 작년만큼이나 뜨거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올해 가장 좀 기대되는 IPO 대여 어떤 종목 꼽으시나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뭐 LG에너지솔루션, 다른 뭐 크래프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작년 한 해 그 상장했던 기업들의 평균 수익 60% 넘었거든요. 재작년 7%대 수익이었는데 뭐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고 또 이제 개인들에 대한 이 청약에 대한 물량 부분이 확 늘어났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청약 열기가 작년에 좋아졌는데 올해 그런 기조는 이어진다. 작년 대비해서.
그리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그런 기업들 같은 거 작년 SK 바이오팜이나 뭐 카카오 게임즈나 여러 종목들이 뭐 2차 전지, 게임, 핀테크 이런 종목들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들로 꾸려져 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이런 시장에서 트렌드와 맞게 상장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올해 IPO의 시장에서의 관심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제일 가까운 그런 종목들이 저는 이제 그 작년에 어떤 기업들의 수익을 그대로 좀 답습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특히나 기대가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올 한 해 공모주 열풍 또 시장 주목해서 또 보셔야겠습니다. 또 역시나 청약을 해보면 또 더욱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